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이제 봄이 오나 싶었더니 바로 더워지는 이곳,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데프리카라고 불리는 굉장히 무더운 대구 지역입니다. 갑자기 또 엄청 더울 생각에 벌써부터 에어컨 필터를 청소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울 여름을 맞이할 생각하니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주제로는 아프리카 동물들 중에서 코끼리를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코끼리는 매우 강력하지만 온순한 동물일지,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데 암에 걸리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지, 성난 수컷 성체 코끼리가 5톤 트럭처럼 눈이 뒤집혀 뛰어온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지, 또한 코끼리가 진정한 백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코끼리는 포유류 코끼리과에 속한 동물이며 다른 타 육상동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지상 최대의 동물입니다. 현재 지상의 동물 중 가장 압도적인 몸집을 지녔고 기다란 코와 큰 귀를 가지고 있는데요. 코끼리는 크게 아프리카 코끼리 속과 아시아 코끼리 속으로 나누어지며 세부적으로는 7종의 코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와 아시아 코끼리, 둥근 귀 코끼리 이렇게 세 종류인데 크게 분류하면 아프리카 코끼리와 아시아 코끼리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몸의 높이는 평균적으로 아프리카 코끼리는 3m에서 3.3m, 아시아 코끼리는 2.7m에서 3m 정도이며 몸 길이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6에서 7.5m, 아시아 코끼리가 5에서 6.5m 정도입니다. 성체 코끼리는 무게가 2에서 8톤 정도인데 다른 대형 육상동물인 기린이나 하마보다도 훨씬 무겁다고 합니다. 코끼리들도 기본적으로 가족 단위의 무리 생활을 합니다. 주로 가장 나이가 많은 암컷이 무리의 우두머리를 맡고 수컷은 장성한 다음 독립하여 홀로 생활을 합니다.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옛 무리와도 자주 접촉하며 무리에서 독립한 다른 수컷 코끼리와도 잘 어울리며 친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코끼리의 수명은 대략 60에서 70년으로 인간과 평균 수명에 가장 가까운 동물 중 하나입니다. 부러운 점은 인간과 다르게 수명이 긴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일명 중복이라는 것을 통해 더 많은 암 억제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데 수명이 길어도 암 억제 기능이 떨어지지 않아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복이란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남성의 성 염색체는 XY인데 X가 하나 더 붙은 XXY 염색체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이지만 만약 과학기술이 더 발전해서 코끼리에게서 암 억제 유전자만 잘 발견, 합성해서 약으로 나오면 진짜 대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덩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받거나 공격할 때는 순간 최대 속력이 약 4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소 느릿느릿하게 걸어다니는 모습만 봐서인지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역시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코끼리의 발은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발가락뼈 아래에 거대한 완충용 젤리성 물질이 깔려 있어서 자신의 무게는 물론 거친 자갈이나 바위 투성이인 곳도 무리 없이 잘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코끼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끼리 코는 코랑 윗입술이 합쳐진 형태로 그 코에는 근육이 15만 개 정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수백 킬로그램 이상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코 속 내부의 공간도 생각보다 커서 물로 따지면 45리터 정도가 들어갈 수 있으며 한 번에 9리터 이상의 물을 빨아들여 마신다고 합니다. 흔히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라는 노래 구절이 있듯이 사람으로 치면 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물건을 짚거나 풀이나 열매를 먹을 때도 쓰이고 다른 동물을 위협할 때도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코가 큰 만큼 개보다도 후각이 뛰어난 편이고요. 또한 덩치에 맞게 코끼리는 대식가입니다. 매일 약 300kg에 달하는 풀이나 나뭇가지, 뿌리, 열매를 먹고 100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해서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은 먹는 데 보냅니다. 코끼리는 자신이 먹은 것의 40%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소화효율이 나쁜 편인데 그 소리는 그만큼 배변의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코끼리의 배설물은 특히 쇠똥구리나 하마, 홍멧돼지 등 다른 동물의 먹이로도 쓰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료 역할도 되어서 풀이나 나무가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끼리는 앵무새, 까마귀, 돌고래와 함께 비인간 인격체로 불릴 정도로 매우 똑똑한 편이라고 합니다. 코끼리의 뇌는 사람의 5배에 달하며 수십 마리의 개체가 모여 자신들의 사회를 이루고 뇌가 큰 만큼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서 인간의 언어를 듣고 그 의도와 적개심을 파악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특히 길들인 코끼리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언어를 듣고 행동하며 심지어
코에 악기까지 쥐어주면 완벽하게 연주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악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서커스단에 무조건 코끼리가 등장했던 이유가 설명되는 부분인데요. 또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무리해서 코끼리가 죽은 장소에 다시 방문하는 등 인간으로 치면 장례 및 제사 풍습과 같은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진정한 백수의 왕. 코끼리는 다른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체급을 가지고 있고 무리 생활을 하는 덕분에 사실상 아프리카 야생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코끼리를 건드릴 포식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끼가 혼자서 다니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만약 혼자라 하더라도 건장한 개체라면 아무리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사자들이라 하더라도 쉽게 사냥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 사자가 백수의 왕이라고 하지만 육체적 강함을 기준으로 한다면 진정한 백수의 왕은 단연 코끼리입니다. 아주 드물지만 사자가 능동적으로 코끼리를 사냥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건 사자의 무리가 확실하게 많거나 새끼 또는 아성체 코끼리라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제로 20마리에서 30마리에 달하는 사자 무리가 서너 마리 정도의 소규모 코끼리 무리를 습격한 적이 있는데 그 서너 마리도 모두 15살 이하의 청소년기 코끼리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성체 코끼리가 있는 무리는 사자 무리가 습격해도 실패하거나 아예 건들지도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러 하마떼가 있는 곳으로 가도 하마떼들이 알아서 길을 내줄 정도로 코끼리는 아프리카에서 압도적인 존재입니다. 표범, 치타, 자칼 등 더 작은 포식자들은 새끼들에게도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포식자는커녕 거의 소, 닭 보듯이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몸무게부터 거대한 덩치와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완력만으로도 이미 넘사벽인데 길고 날카로운 상아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긴 코 등 강력한 무기까지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 코끼리들이 초식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격은 먼저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 편이지만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암컷 무리는 굉장히 경계심이 강한 편이라 상당히 난폭하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인간 측에서도 민간용 무기만 쓴다고 하면 대규모 인원이 충돌하지 않는 이상 작정하고 덤비는 코끼리를 제압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차원이 다른 피지컬과 유인원에게 필적하는 높은 지능, 온순한 이미지와 달리 사나운 면도 있어 작정하고 덤빈다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와도 같은데요. 또한 가죽이 두꺼운 동물이라 전기 펜스도 거의 먹히지 않고 온갖 함정이나 장애물을 설치해도 귀신같이 알아보는 영악한 면도 있습니다. 총으로 제압하려고 해도 권총탄은 씨알도 안 먹히고 산탄총까지 동원해도 제압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간용이 아니라 군용화기로 넘어오게 되면 또 말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AK-47로 무장한 사냥꾼들이 총알 14발만으로 7마리의 코끼리들을 해친 사례도 있는데요. 아프리카 또한 점점 문명화가 가속됨에 따라 많은 도서상간 지역이 생겨나고 사람과의 충돌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코끼리가 사라지면 생태계에 대혼란이 발생할 테니 인간과 코끼리가 공존할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내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